예,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학기 중에 이 위 있는 바리스타를 교재로 택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에 가든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필기 시험을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쪽집게 강사가 돼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제가 가이드를 하면 한번 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 시간에서 책의 구성을 잠깐 더 보겠는데 바리스타란 무엇이냐? 또 바리스타가 단순히 커피만을 추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5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리스타는 배워야 될 기술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게 오늘 이번 영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2장 에스프레소, 물의 성격, 그 다음에 머신을 갖다가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리스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 사실은 바리스타한테 그라인더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버튼만 누르면 된다면 커피 그라인더는 실제로 조작을 해서 커피가루의 굵기를 맞춰야 되는데, 커피가루의 굵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스티밍.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우유의 거품을 내는 거죠. 거품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도를 65도에서 70도까지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매장에 가면 칙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을 가지고 우유에 거품을 넣는 행위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메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캐논 변주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음악 용어인 변주곡에서 들어가는 것,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 기본이 되는 음은 일정하지만 거기에 다른 변주를 넣어줌으로 해서 다양한 느낌의 음악을 만들듯이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만 다른 재료들을 넣음으로 해서 색다른 맛을 연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떼 아트, 너무 많이 아시죠?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따르면서 거품 우유를 가지고 문양을 만드는 것. 이거를 잘해야 진정한 바리스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잘 할 줄 알면 실력 있는 바리스타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떼 아트를 잘 하는 것은 그 바리스타의 열정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떼 아트를 꾸준히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역까지 바리스타의 자격증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댁에서 커피를 머신 없이 손쉽게 드시고자 할 때 이 원리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커피를 전문가가 내리는 방식대로 그 정도의 향미적인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응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장에 보면 10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닌 것들을 사용을 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들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커피 산지에 대한 이야기. 커피를 제 아무리 맛있게 내리면 뭐합니까? 아니죠. 맛있게 내리면 좋죠. 근데 이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밥 짓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태우거나 설익지 않게만 하면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뭔가요? 그렇죠. 어떤 쌀을 쓰느냐라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지와 얽힌 이야기들은 잘 알아두면 커피를 두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25개 국가의 산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로스팅과 맛, 한 잔에 남기는 커피 맛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테이스팅, 머릿말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커피인가 수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번 학기 중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커피가 갖고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끄집어내면 안 된다.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 18에서 22%만
그 정도만 나오게끔 컨디션을 맞추는 것이 커피가 맛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 매장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제가 차례를 읽어본 거는 이 앞부분에는 아직 기술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복분 원두에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한 잔의 음료를 완성시키는 직업인이죠. 커피에는 커피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커피를 재배하는 재배자,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거죠. 커피의 맛을 보고 생두를 맛을 보고 이러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주는 디벨로퍼. 이거를 한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커피 헌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커피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그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는 감별사. 이걸 이제 큐그레이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잔에 담기는 커피로 제공할 수 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생두를 볶는 사람들. 그 다음에 테이스터. 여기서 큐그레이더와 테이스터를 혼돈할 수가 있는데 큐그레이더는 쌀로 얘기하면 생쌀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이고 테이스터는 완성된 밥의 향미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인을 얘기할 때 최근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목이 좀 아파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가가 모든 직업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는 갖춰야지만 직업인이다. 그 중에 바리스타가 포함되죠. 물론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하나의 직무로서 바리스타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갖춰야 된다. 그 범위를 보면 바리스타 자격증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피 매장을 관리해야 되며 커피 원두를 올바로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죠. 더 중요한 건 그 커피 그라인더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커피를 어느 정도의 굵기로 갈아야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갈린 커피로 커피를 추출해야 되고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유 스티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친절, 커피는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스피탈리티 영역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서 작은 카페를 창업한다고 할 때 커피 매장을 경영하는 방법까지, 이 경영에는 매니저로서 운용하는 법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 제조와 라떼 아트까지도 바리스타의 직무 영역, 능력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다.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럴 바에야 더 낫다. 국가 자격증으로 해서 자격증의 권위를 높이면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소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카페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카페를 열을 수 있으니까 자격증 공부를 다른 뜻에서 하지 말고 커피를 깊이 이해하고 커피의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향미를 오롯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스타가 해야 될 5가지 덕목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커피를 추출하는 것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배경을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바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실은 바리스타, 남자는 바리스티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자는 바리스테라고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브라바, 브라보, 브라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 그러면 남녀를 모두 다 얘기한다. 혹시라도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바리스타한테 이야기할 때는 바리스타라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스테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커피 영역에서 커피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는 바텐더와 바리스타는 같은 의미인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텐더는 알코올 음료를 다루는 쪽으로 성격이 굳어지게 됐죠. 국내에서는 바텐더와 관련해서는 조주 기능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서 조주 기능사 따는 사람들이 커피로 치면 SCA다, 이탈리 바리스타다, 해외 자격증을 굳이 따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자격증을 해서 자격증, 해외 자격증을 따는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 돈 쓰고 고생하는 일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멕시코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커피 칵테일과 와인 쪽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깔루아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그 교육장이었는데 앞으로 커피 업계에서도 이렇게 알코올을 다루는 그런 공간으로 카페가 진화가 될 겁니다. 일부분 많이 진화되고 있고 동네에 있는 서민 카페도 이제 점차 와인이나 이런 알코올의 칵테일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소양을 갖춰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카페는 문을 열 때 알코올을 다루려면 허가사항이 다릅니다.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해서 카페를 하면 알코올을 다룰 수 없고 일반 음식점으로 해야 하지만 알코올 메뉴를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일 외에 4가지의 덕목이 더 요구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 커피 어디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 그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그냥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커피가 어디서 온 건지를 알고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맛이 좋거든요.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 커피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이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 품종은 무엇인지 어떻게 로스팅을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커피 하나의 문화로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는 자기가 사용하는 커피의 출처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스팅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진하게 볶였을 때는 우리가 털펜이라고 해서 스모키의 느낌, 페놀 성분이 많이 나오죠. 이제 약간 로스팅에 대한 화학적인 것까지 이해를 하면 설명하는 데 더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아무튼 최소한 이 커피가 진하게 볶였다, 여리게 볶였다. 진하게 볶을 땐 어떤 맛들이 두드러진다, 여리게 볶을 때는 산미가 나온다. 뭐 이런 방식의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향미가 어느 쪽으로 더 발현이 더 부각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의 맛이 마치 좀 과장한다면 식초의 맛이 나는데 워낙 커피가 산미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야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바리스타는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산패된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맛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암만 맛있어도 투덜거리는 바리스타는 그런 사람이 주는 커피는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2011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바리스타를 선출을 하느냐 했더니 잘 웃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슐츠 회장이 보안 설명을 했는데 잘 웃는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3주 만에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스쿨에 보내면 3주 만에 가르칠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한테 거의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밝게 웃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이 커피 쪽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요. 친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1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5대 직무, 기본적으로 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것 외에 원산지 확인, 맛을 아는 것, 로스팅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을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것. 자,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